예, 오늘 미제 사건은 의정부 교수님.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 할 때는 제가 의정부에 없었어요. 이때는 안 이즈음에는 계셨어요? 제가 경찰 수안보에 있는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교수할 때, 아, 예, 수사학과에 교수할 때입니다. 거기서 형사 항목 가르쳤어요. 형사? 형사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소송법. 일부 이렇게 가르칠 때 교수할 때인데 그때 이제 의정부에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미제 사건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건 또 해결을 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안타깝지만 후배들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면서 네네. 제가 이 사건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일어난 거는 2008년도 사건입니다. 예. 2008년 9월 22일이니까 가을이죠. 네네. 9월 22일 날 14살 먹은 최양, 그러니까 중학생이죠. 중학생이네요. 예, 예. 최양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딱 켜고 애들이 요즘에도 들어오면 집에 오면 컴퓨터 바로 켜고 막 컴퓨터죠. 대화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채팅 같은 거. 채팅 같은 거. 예. 대화를 이제 하려고 이제 저 인터넷 메신저에 로그인 이제 한 거예요. 네. 해놓고는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그 앞에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 손질하고 왔어요. 여중생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그 메신저를 킨 시간 이건 중요하잖아요. 범행 그렇죠. 시간하고 연관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그렇게 특정하기 위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인터넷 메신저를 켜놓고 잠시 후에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손질을 하고 귀가를 했는데 예. 귀가할 때 어떤 놈이 집 근처에 있었나 봐. 아유. 이 아이를 따라서 집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 들어가고 흉기로 위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성폭행 아유. 했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 집에는 최양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되죠. 그렇겠죠. 예. 그 엄마는 그 즈음에 어디 있었냐면 목욕탕 갔어요. 아이고, 엄마 목욕 그 엄마만 다녀오셨구나. 집에 있었어도 이게 목욕탕 간 거예요. 그러면 예.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은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배회하면서 봤다든지 그렇게 말이에요. 하여튼 그 형편을 그 집 형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놈이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성폭행을 하고 있던 중에 예. 그 중에 이제 엄마가 그때쯤 왔어. 아, 그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차라리 엄마가 더 늦게 왔었으면 범행 끝나고 이 새끼 사라지면은 죽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텐데. 성폭행을 예. 당했어도 뭐 또 물론 너무 앞서간 그 저 폭넓은 유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마음에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예. 이놈이 급하게 예. 그 최양을 그냥 제압하면서 가슴을 한번 찔른 거예요. 아유. 근데 딱 한 방이에요. 그게 이제 이 심장 부위에 관통하면서 사망하게 된 건데. 네네. 근데 이놈은 그렇게 푹 찔러놓고도 예. 저 최양 엄마가 이제 문 열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예. 근데 보고도 유유히 뛰지도 않았어요. 대연하게 그게 17시 45분경이에요. 네. 유유하게 걸어서 나왔고 걸어 나오니까 엄마는 자기 집에서 뭔가. 남자 걸어 나오니까 악 소리 나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얼어붙었어. 깜짝 놀라셨을 그냥 거예요. 딱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야. 예. 그런 상태에 이제 있었던 거고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 당신 뭐냐고 소리 질렀지만 이미 그러면 도망간 갔죠. 상태야. 그럼 이제 딸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소리를 질러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봤으면 현장에 잡혔거나 목격자라도. 아니면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예. 이 엄마는 그냥 얼어버린 상태에서 있다가 얘는 도주하고 난 이후에 소리 지른 거야 이게. 이게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요. 강렬한 어떤 자극에 맞닥뜨리면 그렇죠. 그 심리적 얼어붙음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얼은 겁니다. 얼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잠시 후에 집안에서 이제 그 최양이 딸이 예. 가슴에서 막 피 흘리면서 아유. 거의 기어나다시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을 급하게 이제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3시간 10분 후에 예. 딸이 사망했어요. 아유. 그래서 이제 부검 결과를 보면요. 왼쪽 가슴에 찔린 칼이 안타깝게도 심장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그걸로 인해서 찔렸어도. 사망한 겁니다. 조금만 덜 찔렸거나 다른 곳을 찔렸으면 찔렸으면. 사망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이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그 아이가 딱 14살로 인생을 마감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지 아유, 어쩜 이렇게. 신이 있다면 예. 너무 좀 가혹합니다. 맞습니다. 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112하고 119에 물론 119에 신고해서 이제 이송을 예, 했고요. 예, 예. 그다음 당연히 119에서 했겠죠. 112로 예. 해준 거고요. 네. 병원에 이송해서 했는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엄마 얘기를 그때 들어보면 집에 들어와서 딸을 불렀대요. 누구누구야 하고 예. 이제 부르니까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나와가지고 예. 달아났다. 자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애 신발이 있길래 애가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가고 부르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신발 있으니까 뭐 유진아 그러니까 야 이러면서 왔니 유진아 부른 거야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데 대답이 없길래 잠자나 이랬는데 안에서 남자가 나오니까 억한 거야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때 조금 있다가 딸이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와서 놀래서 그때 소리 질렀다. 그때까지도 벙쪄갖고 있는 하고 상태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갑자기 맞아요. 얼어붙어 버리는 바람에 이게 예. 어떻게 돋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부검을 했더니 네. 이 최양 몸에서 극소량의 정액이 확인돼요. 극소량의 네네. B형 혈액형이 나왔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성폭행 흔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음모도 발견된 걸로 이렇게 담당 형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집안에서 어떤 놈이 들어왔을까? 강도 목적일까? 그러게요. 절도 목적일까? 해서 봤더니 물세크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강절도는 아니네요. 이거는 성폭행 목적으로 이 아이를 뒤를 따라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아예 작심을 예, 하고 그리고 성폭행하려고. 성폭행 도중에 엄마가 들어와서 부르니까 이놈 본인도 놀라가지고 이제 최양을 우발적으로 제압하려고 찔렀던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걸어 나와서 맞닥뜨리고 예. 내뛴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최양은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차림새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아마 하의 쪽만 이제 탈의가 벗겼다가 다시 됐겠죠. 올려놓거나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바로 수사본부 설치돼서 형사들이 60명 정도 배치됐어요. 예. 의정부 형사, 강력팀 형사 닥닥 긁은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목격자가 있는지 수사하는데 목격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 탐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과자 동일수법 전과자 경기일원 전체 한 700명 다 뽑았어요. 네네네. 일일이 DNA 대조합니다. 그 정액이랑 아까 정액이 음모랑 나왔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는 쉽게 잡을 걸로 봤어요. 그러게요. 네, 예. 쉽게 잡을 걸로 봤어요. 근데 DNA 한 전과자, 동일수법 전과자 뭐 등등 해가지고 한 700명 상당을 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DNA 대조했는데 안 나왔어요. 같은 사람이 안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집 안으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성폭행을 했으니까 이거는 동일 수법 전과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죠. 있어 예, 보이니까 DNA가 발견됐으니 네. 이건 좀 외치하면 금방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처음에는 수도 아주 있어요. 쉽게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됐고요. 그럼 이제 그 인근에 CCTV 또 까봐야 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 CCTV. 예. 그래서 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CCTV에서 보니까 예. 30대에서 50대 가까이 되는 남성이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는 게 나와요. 얼굴은 안 보여요. 예. 그 정도만 나왔고 그 이후에 CCTV에서는 나온 게 없고요. 아, 그럼 인적사항도 확인이 조금 안 된 어렵네요. 거죠. 그래도 모습만 가지고 30대에서 50대, 사실 30대에서 50대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예. 거기에다가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거. 근데 네. 다리 저는 거를 가지고 다리 전다고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는 그 엄청난 오산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인들은요 일부러 절뚝거리면서 걷기도 하고 예, 예. CCTV에 혹시 잡힐지 몰라서 위장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거는 같아요. 예.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이제 목격자 수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요? 그냥 여러 가지 목격자가 많기는 또 엄청 많아요. 아, 그랬어요? 어떤 예, 목격자 얘기는 그 최양집 그 근처에 네. 있는 다른 집 옥탑방에 예. 살고 있는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다 이게. 아, 그 사람 같다. 목격자가 말하기를요. 보니까 CCTV가 나온 거 화면 뒤통수 모습이지만 예. 들이다니면서 탐문할 거 아니야. 예. 형사들이 이런 갖고 다니면서 사람, 이런 예. 사람. 그러니까 이거 저 옥탑방에 사는 그 미얀마 출신 노동자 그 사람인데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데려다가 DNA 해봤고. 채취했어요. 예. 근데 일치 안 해요. 아, 뭐 또 어떤 목격자는 자기도 거기서 뭐 그 근처 지나가는 거 봤는데 나 옆모습만 봤다.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는 네. 사람도 있고.
엄마 같은 경우는 딱 제대로 맞닥뜨려서 딱 보겠는데. 봤잖아. 예. 그래서 경찰이 제일 기대한 게 엄마의 그렇죠.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몽타주예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했는데 초창기에는 엄마가 부지불식간에 봤기 때문에 또 충격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잘 기억을 못해서 그 상태에서 몽타주가 작성이 됐어요. 그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몽타주는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안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괜히 이 부분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제가 근무했다면 그 몽타주는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작성은 해도 요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엄마가 너무 당황한 충격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 성인들은요. 한 사람 정도의 어떤 범인상이 머릿속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냥 모르게. 누군가 네. 내가 그려놓은. 예. 예. 그거가 끄집어내져서 그 몽타주로 작성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걸 배제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몽타주 작성할 때는 원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범인상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냥. 그냥.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번 쭉 뽑아놓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다 텁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싹 지우고, 털어버리세요. 자, 지금부터 봤던 사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뽑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선행 그런 요건이 저는 몽타주 그럴 때 꼭 그렇게 했어요.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저 흉악범들 뭐 이런 놈들 얼굴 있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그거 터세요. 지금부터 본 사람 얘기해 보세요. 본 것만. 이렇게 해봤어요. 그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훨씬 효과 있더라고요. 네. 저는 몽타주 할 때 꼭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실제랑 그 상상이 섞여가지고 개판돼요. 그 실제랑은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력할 필요가 예. 있어요. 우리 수사 형사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물론 뭐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지만 뭐 여벌로 듣고 안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한 50여 건 이상의 목격자 제보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형사들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예. 막 들어올 때마다 신났어요.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거 일단은. 곧 잡는다 이거. 그래갖고 댕겼는데 소득이 없었고요. 아이고. 갑갑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요? 이 엄마가 부지불식구 안에 이제 그 자기가 본 거 몽타주에 대해서 진술을 했잖아요. 예. 그걸 경찰이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예.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야 이거. 엄마가 자기가 다 진술한 내용에 의해서 그린 거 맞지만 예. 보니까 아니야. 예. 그래서 엄마가 이거 아니라고 형사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요. 예. 제가 그때 진술한 내용의 그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면 다시 했어야 돼요 몽타주. 그렇죠. 그런데 형사들은 또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소홀히 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형사들은 불신한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처음에 하고. 본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형사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못 잡으니까 자꾸 상상력이 더해져 가지고 몽타주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초창기 진술에 의해서 만드는 몽타주가 가장 제일 정확하다.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 경우는 얼어붙어 있던 상태에서 진술한 몽타주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엄마가 추후에 다시 생각나는 그게 있다면 다시 그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목격자 진술 관련돼서는 그 목격 조건을 진짜 중요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그 이렇게 엄마처럼 예상치 못하게 딸이 있을 거, 딸 혼자 내 집에 우리 딸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어떤 남자 툭 튀어나온 상황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약간 그 정보 처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굴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게 내 머릿속에 딱 입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입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야 판단 사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적절하게 대처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몽타주를 그랬어야지 맞아요. 제 그래요. 생각. 예. 그런데 그거 이제 형사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그냥 지식, 처음 상식에 최초 의해서 처음이 제일 정확하니까 엄마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안 했던 건데 오직 답답하면 추후에 이 최양 어머니가 예.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갖고 예. 최면 받아서 몽타주를 그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려서 또 바꾼 게 있긴 수정된 있겠네요. 몽타주까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안 했던 게 또 좀 아쉬운 부분이고 유감입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이 부분은. 자 결국은 이 사건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50일 뒤에 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전담팀은요. 네, 수사본부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잖아요. 예. 지금 같으면 이렇게 50일 만에
해체 안 할 텐데요. 해체 안 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여중생 여중생인데. 성폭행 그 살인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즈음만 해도 예. 한 50일 넘어가면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전체 수사본부가 붙었던 걸 덜어내고 평사원으로 돌아가고 예. 전담반만 딱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떠맡기는 형태로 수사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레벌레 이게 공소시효가 이제 다 지나가게. 지나갈 예. 그런데 25년도면은 이제 그렇네요. 25년이면 그때 그 당시에는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5년이에요. 그렇네요. 25년이면 2033년 9월 22일이에요.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이 생겨서 이제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없어졌으니까 괜찮죠. 이거 예. 수사해서 잡아야 돼요. 계속 언제라도 잡을 수 있죠, 이거는. 내가 그 당시 담당했던 형사한테 통화도 해봤어요. 잡아야 되지 않냐? 넌 뭐 형사로서 자존심 상하잖아. 못 잡을. 너도 나처럼 실패한 형사 할래?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거 저 지금도 꿈꿉니다. 잡는 꿈. 저도 지금도 저도 손 놓은 거 아닙니다. 저 선배님 나한테 이제 과장이라 그러죠. 과장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늘 꿈꾸고 이거 잡으려고 애써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 얻었어요. 그렇죠. 놓지 않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 예. 후배들은 제가 이제 수사과장하다 그만둬서 과장님이. 과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결국은 막 공개 수사로 전환도 했었어요. 이 사건 할 때. 예. 그래서 경기 북부경찰청 의정부에 있어요. 예.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으로 가서 지금 거기서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담당 형사도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그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 전체 다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즈음에 그 수사를 맡아갖고 수사본부 딱 나가 있다가 하필이면 그때 광역수사대가 발족하면서 그러면 광수대 쪽으로 막 찢어져서 아. 형사들이 발령이나 버렸더라고. 그렇게 이 사건은 굉장히 꼬인 지점이에요. 그렇네요. 그때 현장 나갔었는데요.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발령 나가지고요. 저는 광수대로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수사 못했어요 하는 형사들이 많더라고요. 담당 형사들이. 다 내 후배들이니까 내가 다 알죠. 그래서 좀 답답하고 DNA 대조 작업을 이제 있으니까 그게 네네네. 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도 확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럼 분명한 거는 DNA 근거 자료는 있다. 그죠. 갖고 있으니까요. 보존하고 있다. 언제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잡힌다. 예. 공소시효 없어졌다. 맞아요. 요거 그나마 고무적인 그 현상이고요. 지금까지 DNA가 등재돼 있는데도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그 범인 새끼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죄를 안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놈이 무슨 죄만 지면 바로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은 저 DNA도 전체 하는 건 아니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하는 건 다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예. 뭐 조직 폭력 해가지고 강력 경찰에서 하는 거는 한 12개 정도의 죄명만 예. 경찰에서 갖고 있게 뽑아요. 예. 콧구멍 후배거나 입안 예. 해가지고 면봉으로. 그러고 검찰에서 DNA 유전자 은행을 갖고 있는 거는 구속돼서 교도소에 수감되면 죄명하고 관계없이 다 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DNA 유전자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검찰이죠. 검찰 쪽이네요. 검찰은 다른 죄명이라도 일단 구속돼 가지고 교도소 가면 다 긁어서 예.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는 12개 범죄만 예. DNA 채취를 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걸 같이 좀 이렇게 통합해 갖고 같이 그게 하게끔- 안 되고 있어요. 저는 통합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하나는 대검찰청에 있고 예. 하나는 국과수에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국과수에 있는 건 경찰이고 예. 그다음에 저 대검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구치소 이런 데서 다 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넓죠. 예. 예. 죄명하고 관계없이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요 두 개를 합치고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골치가 아프겠네요.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명한 거는 하다못해 교통사고 뺑소니는 경찰에서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뺑소니로 구속돼서 만약에? 교도소 가면 검찰에서 뽑아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조되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맞춰요. 네네. 발견된 거하고. 네. 근데 연락이 지금까지 없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는 그럼 거네요. 데이터베이스에 현재까지는 예. 등재가 안 돼서 평범하게 이놈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졌는지 모르지만 안 걸리고 살고 안 있는 걸리고 거죠. 살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만약에 혹시 또 외국인이라면 또 이건 또 문제가 없죠. 달라요. 예. 근데 이 범죄꾼 같으면 예. 엄마 보자마자 호다닥 예. 이게 이상해요. 잘 그러네요. 애매해요 이거. 그 되게 엄마 태연하게-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칼을 자기를 들고 봤으니까. 있고. 근데 또 그거 안 하고 냅다 뛰었단 말이에요, 이놈이. 유유히 걸어나보다 파다닥 뛰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 거 봐서는 또 이게
그렇네요. 범죄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애매해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범인은요. 할 수 없이 30대, 40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넓어요.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 요 정도만 해도 좀 편해요. 다행인데. 근데 30대에서 40대 남자 한 명 이렇게 예. 얘기하고요. 신장은 대충 나왔어요. 170에서 175cm 정도. 네네. 그 평균 키예요. 보통 키. 예. 상의는 그 당시에 아이보리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예. 흰색 반팔티 입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조끼. 아이보리색 조끼를 입었다. 예. 하의는 검정색 계통의 면바지를 입었다. 검은 얼굴이다. 예. 그다음에 상고머리다. 요 정도까지 나온 게 다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 범인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요거 분석을 좀 해보면요. 예. 성폭행 목적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분명한 거죠. 성폭행 목적 예,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 돈 한 푼도 없고요. 예. 물세컨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성폭행 시도했거든요. 예. 애한테. 그래서 성폭행 목적은 명백하다. 예. 요거는 분명하고 두 번째는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목욕 가는 거를 봤거나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집 주변에 있다가 예. 엄마가 목욕 가는 걸 봤고 그럼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았고 근데 아이가 오더니 미용실을 가단 말이야. 미용실 가는 거에서부터 봤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미용실에서 돌아오는 거 기다렸다가 따라들어. 엄마가 목욕 가는 거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목욕 갈 때 목욕 가면 바구니. 들고 나가잖아. 예, 목욕 맞아요. 바구니.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주변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이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이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복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거라고 이놈. 그러게요. 근데도 목격자 찾는 데서 다 다르니까 말들이. 그래서 더 혼선이 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았다. 예. 그다음에 지리감 있다 이거. CCTV에 그렇게 제대로 안 찍히고 안 이런 거 찍히고 보면은 갔잖아요. 지리감이 예. 있어요. 예. 그다음에 대낮에 범행한 다음에 사라졌다는 거 이거. 예. 이거 분명히 최양집 그 인근에 연고 있는 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예. 높아 보여요. 이거 지리감이 있는 놈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제가 DNA 함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2010년도에 이제 이게 DNA 시행했잖아요. 네네. 그 DNA 법이 생기기도 DNA 법, 하고 예. 그 이전에 성범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순 있죠. 그 이전에는 이놈은 성범죄꾼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성범죄를 그 이전에 2010년 이전에 성범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놈이에요. 그럴 수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맹점이죠. 확인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은행을 2010년 예, 이후부터 예. 만들었으니까. 확인이 그래서 안 그 돼. 이전 성범죄 중에서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을 예. 경찰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추리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영화에도 그런 소재 간혹 나오는데 그냥 그 국민들 전체 다 DNA 이런 거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뭐 범인 잡는 데는 무지하게 좋겠죠. 응, 근데 그게 지문 이제 찍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인권이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예.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국민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DNA 10번도 100번도 더 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범인 이런 사건들 범인 그러면 대번 그럼 잡을 거 무지하게 아니에요. 잡힐걸요? 예. 어마어마하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DNA 다 또 채취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내 DNA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도 억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억제 기능도 당연히 있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 전체를 또 정보를 이 다 이렇게 어, 관리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그래, 수집하는 예. 것도 불법이다. 또 그다음에 감시당하는 거 그런 불쾌하다. 거는, 예.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도 싫다. 뭐 다, 예.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 그거잖아요. 맞아요. 지문 채취 거부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거든요. 예. 뭐 대체로 인권 단체입니다만은 예, 예. 그들 하는 얘기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 예. 그다음에 그 국가에서 국민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뭐, 예, 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 박사님 같은 분들은 저 범죄 억제 기능이 있고 이제 학자니까 그래요. 범죄 억제 기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범인 심정적으로 억제 스스로가 네. 범죄 안 맞아요. 저지르는 네. 예방 효과가 아주 좋다. 맞아요. 그리고 검거에 실효적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제가 뭐 실종이 되거나 이렇게 했는데 뭐 머리카락이 발견이 됐다. 근데 난지는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거 갖고 있으면 저기서 바로지, 그거. 머리카락 저 홍유진이 거다. 이리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문마저도 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찰이 수사하는데 무지하게 효율적인 이유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지문을 찍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검거를 네. 많이 하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지문 채취가 예, 그쵸. 지금도 여전히 제일 많이 잡는 건 DNA입니다. 지문이에요. 예, 예, 맞아요. 지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문으로 잡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빵빵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2010년 DNA 유전자 은행이 생기기 이전에 성범죄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놈이에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래서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야, 2010년 이전에 예, 예. 성범죄 한 새끼들 하나하나 아름아름 쫓아다니면서 DNA 한번 저 하자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담배 피면 담배꽁초 죽고 뭐 만지면 맞는 거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뭐 안 될까 그랬더니 아니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쫓아다녀요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면 뭐가 걸리지도 않을까? 나중 이거 언젠가는 나올 것 이거는 같아요. 언젠가는.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은 분명히 잡힙니다. 예, 언젠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저 2014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진 게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사라졌잖아요. 아, 친고죄 사라졌죠. 친고죄가 있기 이전에는 합의만 하면 그냥 다 풀렸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 사람들 가능성도 많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면 등재가 아예 안 됐잖아요. 피해자가 나 처벌 원치 않는다, 뭐 고소 안 그러면 하고 바로 신고 안 내버려요, 바로. 하면은 공소권 처벌을 없음으로 안 하니까. 저 처리도 했고 처벌 자체를 안 했으니까. 이게 분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중에서 2010년 이전에 합의해가지고 빠져나갔거나 예.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 근데 특히 저는 그나마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예. 등재는 돼 있단 말이에요. 전과 기록에. 그렇죠. 그런데 합의해 버려가지고 그냥 나간 놈들. 예, 툭툭 예. 털고 친고죄 있을 때. 예. 그거는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지금 수법을 보면은 하여튼 성범죄에 있어서는 연관이 있어요. 얘는 이게 한 번 요게가 초범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조금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이 사건을 봐야 돼. 북부경찰청에서도 조만간 통화하면 이 얘기는 분명히 할 거예요. 네네네. 2010년 이전에 예. 뭐 강간 같은 거, 성추행 같은 거 이런 걸로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털고 나간 놈들. 예.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했다가 취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합의해가지고 털고 간 놈들. 예, 예. 그건 근무일지에 기재만 해놨을 거야 아마. 이건 안 하고. 예. 그럴 수 경찰 있죠. 근무일지에 기재만 해놨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놈들 중에서 우선 그 인근 지역 의정부서 관내 것만이라도 일단. 그거를 전부 좀 뽑아서 예.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DNA 제출을 해보면 어떨까. 그 얘기는 내가 했어요. 네네네. 북부청에다도 그렇게 한번 또 전달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즈음에 또 하필이면 강력 사건 나는데 무슨 광수대 발족해가지고 형사들 막 찢어서 찢어놨어요. 발령내버리면 수사 안 되는 거 이거. 그렇죠. 딱 맡아가지고 막 하시다가 그분들을 다 뿔뿔이 흩어놨으니. 이것도 내가 볼 땐 참 답답한 거예요 윗사람들이. 강력 사건이 빵 터지면 일단 붙었던 형사들은요 그 자리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찢어서 발령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출동했던 형사가 현장을 본 형사가 사명감을 많이 느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던 사람이 딴 데로 가버리면 그냥- 새로 부임한 사람은 한치 건너서 봐요 사건을.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유감해요. 앞으로도 개선할 점입니다. 발령을. 심지어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났을 때 예. 서장이 무슨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서장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직위해제 버렸어요. 바꾸고 그러면 항의하는 그 배에 선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러게요. 그때 어떤 사건 내가 이제 그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관련돼서는 정말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서장이 우리 학교 선배였는데 예. 서장이 사건 수사를 쭉 하다가 그날 일요일. 예. 일요일인데 본인이 경기지방청에서 강력계장으로 근무할 때 모시고 있던 예. 청장. 아, 청장이 전화가 때리러 걸려온 거야. 예. 최 서장 지금 뭐해? 지금 뭐 사건 수사하느라고 죽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요일인데 내가 그 잘하는 분이 그 포천 쪽에 갈 있는 거야. 그 다이너스티 골프장에. 그 골프장. 골프장으로 골프를 가는데 예. 같이 칠 필요는 없고 내 체면 좀 한번 살려줘. 나와서 좀 이렇게 한번 해줘. 에스코트하고 인사 좀 그, 하고. 거지 같은 그런 거 안 시켜야 돼요. 그 정말. 그 시킨 사람 이름 확 얘기할까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모시고 있던 상사가 얘기하니까 오셨습니까 해서 가서 예. 본인은 그
치는 척만 하고 딱 그 잠깐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끝났어.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우리 그 윤영사가 예. 시신이 발견됐어요. 당일날. 아. 당일날. 네. 골프장에 가 있었지 물론 그 예, 사람하고 예, 같이 예. 가 있는 사이에 시신이 발견돼서 우리가 보고를 내가 직접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양반이 멈추고 바로 왔어요. 예. 포천 장례식장으로. 거기서 같이 울고 그랬어요. 나 우리 전부 다. 그리고는 잠깐 기다려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못 한다고 인사하고 올게 하고 갔어요. 예. 그리고 인사하고 바로 오셨거든. 예. 그리고 같이 밤샜어요 우리. 예.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뻥 터졌어요. 아, 뭐 부하 직원은 사망했네. 스트레스 사건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는데 서장은 골프. 골프 치고 있었다. 더더군다나 전과자와 골프. 아니 수배자와 골프. 근데 그 수배가 뭐냐면 예. 그 보낸 사람이 예. 그 수원 지역에서 무슨 공장 업체를 운영하는데 임금이 한 체불 형편이 되세요? 어렵더라. 예, 임금 예. 체불이 돼갖고 좀 밀려니까 그게 이제 수배가 됐어. 네, 네. 그러니까 수배자와 골프했다. 이렇게 제목이 실리니까 다음 날 사안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청해서 서장 직위 해제. 아이고. 발령내버리니까 우리는 수사 선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묘한 게 많아요.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청에다가 그건 아닙니다. 내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예. 그때 가기 전에도 나한테 그 얘기했거든. 야, 안 가고 싶다고. 저 손님을 좀 보냈다 그러는데 잠깐 접대만 하고 다시 적당히 올 거야. 이 얘기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탄원서도 내가 작성해가지고 올렸었어요. 전부 연명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직위해제 돼버려가지고 그 아유. 수사 그 다음부터는 거의 포기했어요. 선장이 배에서 항해하던 선장이 내리면요 밑에는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여러 가지 없죠. 꼬이는데 이런 경우도 살인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해가지고 그 한참 하고 어린애가 있는데. 죽어서 성폭행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투입됐던 형사들은 둬야지 발령이 그러게요. 나더라도 유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발령 내놓고 부임은 사건 해결 후 부임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런 거 고려가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내가 통화한 후배들도 하나같이 그 얘기예요. 손 놓고 가는데 마음이 다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셨겠죠. 이거 참 그다음에 이제 이 범인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대담한 놈이에요.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한다는 게 대담한 그렇죠. 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을 혹시 알았을까? 아, 요 시간대는 엄마하고 여중생? 딸밖에 없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취향 따라 들어간 걸로 봐서 집안에 어른이 그 시간대에 없다는 거 아는 놈이란 말이고. 아니 막말로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깐 봤다고 하더라도 애가 혼자 있는 것 같네 하고 딱 막상 들어갔다가 뭐 아빠가 있거나 그럼 오빠가 어떡할 있거나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아주 자신 있게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 엄마가 목욕탕 가는 거 목욕 가방 들고 가는 거는 가는 봤을지 거. 몰라도 예.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여중생네 집에 뭐 그 시간대에 뭐 남편은 출근해서 없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여튼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놈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요. 예, 예. 그리고 엄마하고 딱 마주쳤는데 걸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나름대로는 대범한 성격이에요, 이놈. 그렇죠. 나름대로는 그러면 이 새끼 전과 있어요. 분명히 2010년 이전에 성폭행 전과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과 있는 놈 행동이에요. 느긋하게 나온다는 거는. 예, 예, 예. 그래서 그 차관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리 저는 거에 집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리 저는 거 거기에 단정하면 안 돼요. 저는 CCTV에서 다리 저는 거 가지고 안 믿습니다. 가짜로 그렇게 절대 안 충분히 믿습니다. 예. CCTV 영상에 다리 저었다 해가지고 이거 액면 그대로 이거 연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 맞추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건 분명히 저 B형은 혈액형은 분명히 B형. 정액에서 B형 이거 수사하기는 좋아요. 대상자만 선정되면 예, 그죠. B형이냐 아니냐. 혈액형부터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잡힙니다. 잡혀요. 이거 잡힐 것 같아요. 100% 잡힙니다. 이거 언제가 됐더라도 하여튼 네, 잡혀요. 그런데 이제 잡히기 전에 능동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전에 예. 성범죄로 신고했다가 동네에서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합의해가지고 그냥 털어버린 예.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 이런 거 찾아서 그놈들 DNA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또 B형으로 하나씩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렇게 좀 해서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하고 부합되는 사람을 예. 좀 더 경기 북부청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린 생명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14년 살고 갔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갖고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냐고요. 그것도 자기 이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딥니까? 내 집이에요. 집이죠. 내 집. 예. 내 집에서 따라 들어온 놈이 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건 경찰이 자존심을 걸고도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의정부 형사도 고생한 거 내가 아는데 저하고 통화 뭐 한참들 다들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예. 과장님 못지않게 가슴속이 무겁다고 그런 얘기 가슴이 무겁다고 얘기하는 그 형사들이 다였어요. 7명하고 통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들이 끈을 놓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검거되지 않겠는가.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제 사건은 의정부 여중생 살인 사건. 오늘 저희가 방송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저 경찰이 좀 더 분발하고 혹은 그 즈음에 내가 그냥 지나치면서 봤던 그 광경의 그 사람 예, 예. 맞아요. 그 사람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 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돼서 경찰이 신고하는 거 부담 느끼신다고 그러던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럼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얘기해 주시면 고마운 일이지 그게 서로가 아니어도 맞아요. 경찰이 원망하거나 또 뭐 함부로 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방송 듣고 얼핏 그런 생각이 예, 나거나 또 맞아요. 그 즈음에 우리 동네에서 누구 강간한 새끼가 있었어. 근데 돈이 많아갖고 그 강간하고 애들 건드려도 맨날 합의하고 바로바로 빠져나왔어. 그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용의자를. 용의자를. 그러면 그 간단해요. 경찰은 가서 그놈 저 모발만 채취하면 돼요. 그 모발 채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이제 그거는 뭐 설득해서 그거는 경찰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또 우연치 않게 떨거닥 걸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분명한 거는 이 새끼는 범행 이후에 아주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 이 사건, 보니까요. 살인 사건 예, 이후에. 예, 맞아요. 그동안은 성범죄만 했었을 가능성이 많은 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급하니까 그냥 애 제압한다고 찌른 게 죽일 의사가 있었다고는 안 보여요. 이 경우는. 한 번 찔린 게 심장에 꽂힌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강력 살인 전과가 있는 놈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성범죄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고 대범한 놈이고 예. 또 성범죄 계속 저지르면서 합의 봐가지고 빠져나오고 했으니까 예. 대수롭지 않게 봤을 수도 있는 놈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놈을 알고 있으면 그 즈음에 그 인근에서 예. 경찰에는 안 갔지만 이웃 사람들은 안다. 그럼. 저놈이 누구네 집에 건드리고 돈 주고 합의하고 끝났어. 예.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제보 주면 간단히 경찰이 가서 뭐 생쇼를 하건 뭐 하건 뽑아 올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잡힙니다. 잡힐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들으면 빨리 자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에 자기 가슴 속에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는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맨날 아마 꿈꿀 거예요. 죄양 꿈꿀 거예요. 그럼요. 죄양이 저녁마다 나타나서 쥐 뜯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똑같이. 십수년 그러다 보면 애새끼 베베고 골아서 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자수해서 응당한 처분 받고 맞아요. 그 순간부터 새 사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본인이 그렇게 해주면 진짜 잘 고려를 해보고 또 혹시 뭐 사소한 것도 알고 계시면 아니 이렇게 꽃도 채 못 피워본 그러니까요. 이런 학생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죽인 놈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죠. 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꼭 좀 잡힐 수 있게 뭐라도 알고 계시면 그러면 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잡힙니다 이거. 네. 오늘은 뭐 의정부 여중생 살인 사건 좀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